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ling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6번째 시간으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90일 이내의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던 재해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해서 저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해자 A는 2019년 3월 2일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유족은 과로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20년 4월 14일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지급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서 현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 결정 처분을 받고도 9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라도 다시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 처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부지급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되었는데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는 과로가 있어도 산재가 안 되는 걸까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과로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가 문제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근로시간이나 평소의 업무 내용이 스트레스와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요건에 맞게 자세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행정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망에 의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착수금으로 550만 원, 성공보수는 15% 정도로 해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25만 원 정도,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 신청 비용이 60만 원 정도 추가로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90일 이내의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